진단 결과 오른쪽은 30%가 좀 넘게 좀 도파민 세포가 사멸됐고 왼쪽은 25% 거의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다리가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계속 비틀어지고 있어요 지금. 불안, 악몽, 대인 기피, 분노 조절장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 화염에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 손하고 이 등하고. 간하고 복막에 다 전이가 됐다. 한쪽이 정상이더라도 한쪽이 틀어지니까 사물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거죠.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면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뒷걸음질하는 걸음도 배워야 되고 앞으로 가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제요. 계속 악몽을 꿔요.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다 나온 내가 놀래서 깨가지고 테레비 보고 있고 꾸벅꾸벅 졸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잠을 못 자니까 내 이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역할을 못 하면은 또 그것도 조직에 대한 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박가스병을 주면은 이제 악의심이 없어서 못 땄어요. 이 손이 다쳤어요. 이 피가 났어요. 우리 직원들도 많이 봤어요. 왼손으로도 못 따고 오른손으로도 못 따고 왼쪽은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왼쪽도 25%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쪽이 30%고 계단을 못 타요. 저 힘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면 또 파킨슨이 또 더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돼서 지금 한 걱정이에요. 이 갈수록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근무가 힘들어갖고 제가 이제 그 휴직계를 냈어요. 처음에 휴직계 냈다가 다시 1년 만에 출근을 했는데도 안 좋아지가지고 또 뱅가를 또 내고 내가 결국 안 돼가지고 내가 뭐 일찍이 이제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갈수록 이제 걷지를 못해갖고 이 다리가 갈수록 안으로 굽어 들어가요. 누워 있다가 일어서면 어지러워가지고 넘어지고 해서 지금 병원 침대를 내가 샀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자고 있어요, 지금도. 맨날 이렇게 다치고 온몸이 지금 막 몸투성이거든요. 지금 요 가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가 지금 앞니빨 2개도 지금 흔들려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삶에 있어서 별로 의욕도 없고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왠지 그 삶이 무의미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냥 밝은 편이었었는데 살기 싫어, 재미없어 막 그렇게 막 일상생활 연구해왔던 것 같아요. 별로 소방공무원 20년째 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삶이 재밌다는 것을 별로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자다가 내가 소리 지르면은 조금씩 방문 열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은 한 3년 정도 참다가 결국은 같이 생활 못하겠다고 그냥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불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간이에 스프레이 그 소화기가 있거든요. 자다깨가 놀래서 그걸 가지고 엄마 방에 갔었거든요. 워낙에 우울증 약 아니면 뭐 그런 약들을 항상 복용해 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욱하시거나 막 그러셨거든요. 초임 때는 주로 현장직에 많이 배치가 돼요. 보면은 구조대로다가 그 발령을 받았어요. 그 분야에서 33년 그 기간 20년 이상을 했어요. 보면. 근데 현장은 항상 그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보면. 그렇게 이제 덩치가 크고 체력이 좋고 이제 힘이 세고 하니까 뭐 훈련이나 누구 이런 게 이제 서로 안 하려니까 이제 막 할 사람 없나? 그럼 내가 할게. 무조건 내가 할게. 이렇게 댕기지. 그 몸이 너무 좋은 게 내가 문제였어. 몸이 차라리 안 좋았으면 이런 일도 안 했을 텐데 몸이 좋아하니까 내가 앞장서가 다 해다가 이렇게 댕기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소방차 물탱크차 운전만 해가 가가지고 옆에 차에 물로 이제 갖다가 보급해주고 그걸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물 틀어주고 자기도 이제 소방관이 모자라니까 자기도 이제 같이 불 끄러 들어가고 이제 그러댕기. 구급 요원이 없어가지고 구급을 이제 하고 그러다가 또 구조대로 또 이제 구조 업무를 많이 해놔니까 이제 구조대로 발령이 또 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이제 확 안 좋아지가지고 이제 구급이 이제 못하니까 이제 그냥 불 끄는 업무를 이제 또 행기래. 옛날에는 하루 종일 훈련하고 또 쉬는 날 또 하루 종일 훈련하고 또 저녁에 출근하면 또 내 훈련하고 왔지만도 또 내 업무 내가 다 하고 그러니까 다음날 또 퇴근하면 남들 집에 와서 쉴 때 나는 또 하루 종일 훈련하고 그 훈련 또 6시 끝나면 유흥업소나 있는데 또 점검 숙박시설 있는데 또 점검하러 또 밤 2시까지 점검하고 일주일에 130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150시간 일했어 실제로는. 제가 이제 90년대 구급할 때는 구급 기관하고 구급 경방하고 2인 체제였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 여직원 구급대원이 만취자들한테 성추행, 성폭언, 만취자한테 머리도 잡혀보고 욕도 엄청 얻어먹어보고 출동을 할 때마다 많이 상처를 남았습니다.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트럭하고 마티즈하고 사고가 났더라고요. 운전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트럭이 이제 승용차에 부딪히니까 그 운전자가 튕겨 나와가지고 트럭이 바퀴로 몇 바퀴 지나간 것 같아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 사람이. 피만 좀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기억이 많이 나와요 지금. 만으로 32년을 현장에서만 있었거든요. 소방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특히 이제 90년대, 2000년대는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화된 매뉴얼도 없었고 보호장비도 너무 열악했던 거고 옛날에는 많이 위험 요소에 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 대학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이 4명이 사망을 했는데 너무 처참했어요. 그 인화물질로 인해서 시신이 이제 크게 훼손됐고 3일간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밥 먹다가도 출동이 이제 걸리면 그거 하니까 밥도 막 허겁지겁 막 빨리 먹게 되고 정신없는 게지. 낮에는 20초 만에 시동을 걸어갖고 차고에서 나가야 되고 밤에는 30초 만에 나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대기실이 보통 2층에 있어. 2층에 있다가 따르릉 하면 졸다가 뛰 내려오니까 많이 넘어지가 발목 부상한 직원도 있고. 새벽에 출동 걸리면 손으로 벌리도
안 보이 멍한 상태로 가는 기라. 그러니까 손으로 눈을 벌리고 운전을 하거든요. 퇴근을 하면 우리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 문을 못 열어.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전화로 해가지고 우리 집 비밀번호 어찌 됐냐고 물어갖고 들어와요. 그걸 1년하고 2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퇴근해서 이제 하루 종일 잤는데 나중에는 막 3년째 들어오니까 이제 퇴근해서도 잠이 안 오는 기라. 95년부터 막 거의 아예 또 출근하면 또 구급차 하니까 잠 못 자지. 퇴근하면 이제 아예 잠 안 오지. 뭐. 계속 그때부터 95년도부터 뭐 지금 하루 1시간 자는 거예요. 한 6, 7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젊은 우리 남녀 한상이 오후 늦게쯤에 산에 가가지고 이제 해질녘 무렵에 내려오다 보니까 길을 빨리 내려오려고 이제 지름길로 택했는데 거기가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구조 대상자들을 찾은 시간이 거의 10시 넘었어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길이 없다 보니까 안 내려해가 오다 보니까 제가 그때 낙엽이를 잘못 디뎌가지고 그때 넘어졌습니다. 예, 이제 거기가 돌이 좀 많은 곳이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졌는데 왼쪽 귀하고 이쪽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가 쪽도 검사 좀 하고 머리 쪽도 검사하고 머리 쪽은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시신경 쪽에 문제가 조금 갔는지 지금 현재 사시가 약간 있습니다. 사물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것이에요. 조심해야지 뭐든지 안전하게 해야 된다 라고는 생각은 늘 하지만은 현장이라는 게 외적인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대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오버 현상이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하고 탄소와 온도가 적절한 순간이 되면 급격하게 불이 일어나는 그런 저 화염이 꽉 차 있었죠. 이제 시신 수색하는 데 들어갔죠. 최종 16명 나왔더라고요. 질식사가 좀 많았어요. 질식사는 이제 연기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때는 방염이라는 제도도 좀 미비했고 지금은 이제 방염이라 가지고 카페트, 커튼, 뭐 소파 다 이제 방염 물품을 쓰게끔 돼 있거든요. 일정한 시간 동안 불을 대도 안 타는 그런 방염 재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약했죠. 매캐한 냄새가 나고 침을 뱉으면 새카만 침이 계속 나와요. 코 풀어도 그렇고 침을 계속 뱉어도 새카만 게 계속 나와요.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나오는 그 2차적인 눈에 안 보이는 유해가스가 더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벗어놓고 또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채취 좀 냄새가 스스로 나는 것 같은 자각 증상이 있거든요. 촉감이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거든요. 타는 냄새 뭐 아니면 그 촉감 이런 거를 씻어내려고 3일 연신 그냥 밥을 못 먹었죠. 계속 샤워만 하고. 특히 이제 IMF 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했었고 출동도 그때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5건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보통 저희가 24시간 근무했으니까 그 정도 제가 건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평양 특이 케이스가 한 2-3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거 너무 심하다 막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특히 그때 제가 느낀 점이 집에 가장들이 굉장히 그 경제적인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하루에 한 5건 정도 봤었거든요. 하는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맥박이 있나, 호흡이 있나, 그다음에 심전도로 심장이 뛰나 그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면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만지기가 좀 나아요. 근데 좀 오래된 사람들은 그 만질 때 그 싸늘한 느낌 있잖아요. 30대 중반에 꼭 인생을 다 산 기분 있잖아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저는 그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구급을 9년 2개월 했는데 그때가 3년 제일 힘들었나 봐요. 그때 있는 꿈을 되게 많이 꾼 것 같아요, 지금도.
삼성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비상출동이 걸렸습니다. 빨리 현장으로 이동하십시오. 우리나라를 봤을 때도 가장 큰, 소방서에서 봤을 때도 가장 큰 영화에서 보던 전쟁터에서 폭격 맞은 건물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 저는 그런 현장을 제가 직접적으로 목격한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 눈을 의심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신체적으로 절단된 부분도 있었고요. 다리, 팔 없어진. 근데 그 신체에 절단된 그 신체가 주변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막 지혈시키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을 구조했는데 지금 제 기억 속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목소리를 듣고 구조를 하지 못했던 여자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제 기억 속에서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했던.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셀 테니까 제일 가까이 들리는 숫자가 몇 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세 번째 물어볼 때 부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세 분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여자분 세 분요. 그분이 아마 목소리를 들었던 아마 그분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만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철수하고 나서 그 목소리,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주야를 막론하고. 더욱이 저녁 때 이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면 사람이라는 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로 이렇게 누우면 바로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 목소리에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 대한 죄책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너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끝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완전 이 파킨슨이 이 치매와 동반한다는 학설도 많이 있거든요. 제 검사를 해봤더니 메모리하고 판단력이 10분의 1 이하로 좀 나와 있어요. 계속 악몽을 꿔요. 악몽 꾸 렘 수면 장애라고 소리 지르다 나온 내가 놀래서 깨가지고 TV 켜놓고 앉아서 이제 조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기차를 세워야 하는데 브레이크는 저기 있는데 제가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기관사가 다쳤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된다, 당기면 된다 하는데 거기를 가는데 이 발이 안 떨어져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미치고 팔딱 때릴 정도로. 분노 조절 장애도 점점 생기고 기분이 나빴을 때는 막 내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상대방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별거 아닌 것 평상시에 그 말도 이거랑 연관돼서 들으면은 분노를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욕설을 하고. 이 정도였으면은 그 당시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발작성 심방세동이래 갖고 지금 부정맥이 있거든요. 여기 원래 심장이 1분에 60에서 80번을 뛰어야 되는데 나는 이 발작성이 오면 1분에 한 500~600번을 이렇게 뛰거든요. 지금도 약물도 150m는 안 내려가요. 나는 한꺼번에 일주일치씩 그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간다. 혈압이.
그 150m로는 안 내려가. 가장 그 부정맥 수술 많이 하는 거인데 그걸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게 또 제 발로 했어. 그렇게 또 이제 가서 4번째 수술 해주세요 하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냥 평생 이대로 살아라. 그런데 뭐 한 번씩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이 막 발작을 일으키고 이러거든. 너무 힘든 기라 식은땀도 나고 심장마비 걸릴 확률도 높고 그것도 누가 옆에 있으면 떡이 심폐소생술이라도 하고 구급차 부르고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혼자라. 심장마비 걸리면 나는 바로 죽는 기라 나는. 오늘 밤이라도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건 나는 지금 그 각오하고 지내는 길에 나는. 부정맥이 합병증으로 이제 고혈압도 오고 녹내장도 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합병증도 와 있거든요. 거기 눈안에 이제 있는 혈관도 막막 혈관 뭐 폐쇄를 해가지고 눈안에 실핏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압이 너무 세니까 내가 환자들한테 힘주고 하면 이 고혈압이 있고 이러니까 압이 세니까 눈안에 실핏줄들이 지금 다 터졌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지금 그 레이저로 다 찢어가지고 터진 실핏줄들 지금 다 막아놨어요. 지금 뭐 온몸이 뭐 성한 자리가 없어요 지금. 치료 받은 지가 한 15년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아픈 데밖에 없고 그 현장 활동했던 부분들이 머릿속에 잠재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이렇게 현장 활동할 때는 긴장해서 별로 몰랐었는데 우울증, 불안, 악몽, 대인 기피, 분노 조절장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이 삶에 있어서 별로 의욕도 없고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왠지 그 삶이 무의미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 5살 때 소방관에 입문했는데요. 한 5년 지나서부터는 아들한테 많이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아들한테 좀 분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은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손이 먼저 가가지고 아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이 많이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낙하물에 떨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상처가 나면서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은 상당히 진짜 위험하고 무섭더라고 보면은. 탈출하는 과정이 불과 뭐 10여 초, 20초겠지요 보면 그 순간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환청이라든가 환상이 심하더라고 보면은.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보면은. 매일마다 드레싱을 하는데 이제 새살이 나오게끔 계속 이거를 어떻게 긁어내더라고 이거를.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 보면. 매일 하는데 손하고 이 등은 여름에는 피부가 숨을 못 쉬니까 가렵고 겨울에는 이제 시리고 막 장갑부터 찾는 거예요 이제. 보온 장갑. 관절이 굳어가지고 이게 기능이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접히는 기능이 안 되더라고. 완벽하게 뭐 이렇게 뭘 짚거나 아니면 그런 뭐 작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큰 거를 짚거나 만지고 하는 건 돼요. 희귀 질환은 선례가 없어서 인정이 될 수 없다. 불 끄는 거는 소방 의무와 관계없음. 답변보고 우습더라고. 3개월 만인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불승인 처분으로 나왔더라고요. 내가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단 한 명도 된 사례가 없다. 해봐야 안 되니까 포기해라 했는데 나는 될 줄 알았어. 나는 이제 절박한 마음에 했는데 안 했어야 돼. 판사가 선고를 한다가 연기하길래 내 딴에는 또 자료를 찾아갖고 또 탄원서를 2번을 더 냈어. 그럼 내가 뭐 나라에서 뭐 공짜로 지원해 도라는 것도 아니고 일로 열심히 했으니까 이에 대한
그 보상을 내도라는 긴데 그러니까 하나도 관계없다 이기라. 병이 10가지가 넘게 생긴 게 하나도 소방 업무와 관계없다 이기라. 뭐 안 해주는데 뭐 어쩔기라.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 재보상심의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화재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타고 있는지 처음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커먼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유독 물질들이 같이 이렇게 시커먼 연기로 배출이 되는데 그 연기를 한 모금 정도라도 이렇게 마시게 되면 거의 가슴이 답답해진다기보다는 그냥 숨이 확 막히는, 흔히들 2모금 마시면 쓰러진다고 할 정도로 결과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하게 된 거죠. 공상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뭐 연구 논문 국내 것뿐만 아니라 해외 거, 그다음에 판례까지 다 뒤져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첨부해서 들어가거든요.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특히나 이제 소방공무원은 이제 건강한 근로자 효과라고 애당초 들어오시는 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발병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낮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직무하고 관련성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병, 우울증, 정신질환은 그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저희가 또 증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자료 수집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출동 건수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26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자문서도 아니고 종이문서라서 어떤 실적이 남아있지가 않고요. 제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뭐 15년이 넘으니까 예전 근무 관계를 입증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 그때 근무 일지라든가 초과 근무 기록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화재 진압 업무를 몇 건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고, 공상 신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초기에는, 그러니까 2007년에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소방관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직업이 아니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룹 2B라고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룹 1. 그다음에 그 다음 2A, 2B, 3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한 2B 이상으로는 이제 발암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확실하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이 높은 직업이다라고 이제 분류가 된 거죠. 그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그 소방관으로 몇 년 이상 근무했고 소방관 말고 다른 일을 특별히 한 게 없고 그런 경우에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인구비로 보면 굉장히 희귀한 암 중에 하나가 소장암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인사혁신처에서 거의 승인이 안 되거든요. 공상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몬타나주에서는 인정을 하자 그래서 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소장암까지 다 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질병들에 대해서는 확대를 계속 해가는 추세에 있죠.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는요, 만약에 소방관이 공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를 당한 소방관이 아니라 정부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방관이 별도의 법률적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간혹 가다가 좀 애매한 케이스가 있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소방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뭐 소송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또 정당한 보상을 이제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982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암 추정법이 처음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50개 주에서 공상 추정법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이제 10가지의 암 질환에서부터 20가지의 암 질환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작업 또는 그 지원 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별도 입증 없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되는 법안입니다. 이 위험한 현장 유독한 물질들에 노출되는 분들이 이 근무 중에 희귀 질병들이나 심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 걸렸을 때는 당연히 국가가 인정을 하고 만에 하나 이게 뭔가 다른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선 국가가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런 변화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감사하게는 생각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넓히는 노력이 넓히는 그런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아쉬운 게 어쨌든 다른 나라에 이미 앞서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이다는 것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이제 진압 구조 위주로 돼 있어서 그 폭을 좀 더 그러니까 적용되는 질병과 적용 대상이 되는 직업 직무군을 조금 확장해야 되는 거는 좀 속도를 내야 될 텐데요. 이제 계속 제 자료가 좀 더 쌓여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더 되어 있어야지 전문가들이 이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 인정 기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만큼의 이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정부 문서라는 것이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가 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자료가 전산화되면 본인이 화재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화재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자료들이 공상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방관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 보존 기간을 좀 길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전산화시켜서 자료 접근이 좀 용이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백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연구건들이 좀 뒷받침되면 아마 자신 있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뒤로도 계속 한 5년, 6년 정도 계속 다녔어요. 지나가는 길에 차를 한쪽으로 잠깐 세워놓고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고 너무도 오랜 시간 또 너무나 심한 고통에 대한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우리 부친이 이제 그 해병대 3기로 입대해가지고 한 20번 전투를 했어. 그래 업적이 뭐 많다 해가지고 하락무훈장도 2번 받고 그 일병으로 제대했는데 하사로까지 특진이 되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국가유공자 이걸 못 받아가지고 신청해갖고 조목조목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증거를 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게 이제 7급으로 해주더라고. 그지 우리 모친이 한 달에 5만 원 받고 있어요. 그 나는 이제 그나마 처음에는 내가 유공자 신청할 때에도 병이 10가지가 넘으니까 좀 하면 좀 유공자 안 되겠나. 그럼 우리 자녀가 좀 내 때문에 가산점이라도 해가지고 취업이라도 되면 아빠한테 그나마 조금 마음이 안 풀리겠나 싶은데 아예 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나라에서는 참 이게 또 답답하고 아유. 제가 이제 연기가 싫어가지고 제 아들도 경찰관을 하고 있거든요. 소방한다는 거를 제가 말렸어요.
내 자식까지 연기를 마시게 할 수는 없겠다. 저는 치매 오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몸도 몸이지만은 내 주위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게 그게 최고 걱정이에요. 나는 여기가 좀 망가져도 되니?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차라리 여기 한쪽 못 쓰고 뭐 다리 한쪽 못 쓰는 게 낫다. 그때 그냥 그만두시라고 할걸. 정년까지 부탁한다고 축가 화분도 보냈었어요. 그때 그냥 그만두시게 할걸. 뭐 이런 후회가 밀려오긴 하죠. 시험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사회복지사로 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고 싶다. 이제는요, 저는 소방공무원 절대 안 하고 싶고요. 뭐 보람된 것도 있었겠지만요, 그냥 지금 현재가 PTSD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을 좀 보고 싶어서 좀 자연과 좀 이렇게 있잖아요. 좋은 것을 좀 보면서 머리 좀 이렇게 이제 좀 좋은 것 좀 보여주고 싶어요, 눈으로. 마음의 병도 좀 고치고 좋은 생활 좀 할 수 있게 좀 떠나고 싶어요. 이 일 안 하고 싶어요, 이제.